북한 엘리트, 한국 종북에게 썸뜩한 경고.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이라더니 진짜 깨지네. 현재 고용 수준과 설비 투자가 IMF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취업이 어렵다며 헬조선이라고 외쳤던 수많은 2030 세대들 지금 모두 어디로 숨었을까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거리로 나와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 헬조선을 목이 피가 나도록 외쳐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내가 지지한 정권이니 괜찮다고요? 그럼 앞으로 대가리 더 깨져보세요. 분위기에 휩쓸려 박 대통령 탄핵에 얼씨구 지화자 좋다며 무료 음식 나눠주고 장구치고 북치던 소상공인들. 이후 문재인을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하더니 문재인 좌파 정권 집권한 지 1년 만에 우리가 켠 촛불이 화마가 되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태워 죽이고 있다며 지화자 존내 목소리가 절규로 변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한 중앙일보와 JTBC 기자들 역시 지난달 주 52시간 근무제 첫 시행으로 휴일 근무 등 주가 근로가 줄어든 만큼 수당이 빠진 월급을 보고 비로소 자신들도 대가리 깨지기는 마찬가지구나라는 실감을 했을 겁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 베스트 댓글 반응은 와, JTBC 개코미디 한다. 니들이 불만을 가질 자격이 있나? 다른 국민들도 니들만큼 급여 떨어졌어. 입 닥치고 있어라며 꼴 좋다. 왜곡된 보도만 쓰더니 돌고 돌아 제대로 벌받내라고 주소하고 조롱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담배값 인상 반대하는 목소리에 슬며시 몸을 담았던 좌파 정치권. 자신들이 집권하니 담배값 인하는커녕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이제는 건강을 빌미로 국민주류 소주와 맥주 가격을 무려 30% 이상 올리겠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가 급선무라며 여론전에 직접 나섰습니다. 네,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불발된 뒤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과 나라 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미래 세대에 빚을 물려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미래 세대의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정치권이 이번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아예 포기하게 될지 모른다며 크게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이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빚을 줄이는 노력 없이 세금을 거두려 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는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부터 임금 피크제 등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동시장 개혁에 속도를 낼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한국 국가 부채가 1,550조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무려 54%가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 부채라고 합니다. 박 대통령이 그렇게 공무원 개혁을 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국회와 국민에게 호소해도 마치 남의 일처럼 귓구녕 쳐닫고 있더니 결국 이 빚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 몫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은 공무원, 군인단체의 저항을 받을까봐 공무원, 군인연금 개혁은 손도 대지 못하고 그저 방치하고 있으면서 당장 내년부터 국민혈세로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할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공무원 숫자 늘리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 적폐와 맞서며 나라 사랑한 것일까요? 아직도 모른다면 당신은 진짜 국민계 돼지에 속하는 거죠. 얼마 전에 나라의 TV는 문재인은 하루라도 북괴 타령질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나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9월 4일 또 북괴 타령질 늘어놓네요. 이번에는 대한민국 전용기로 김정은 태우고 뉴욕 가는 거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청와대는 북미 두 정상의 만남을 주선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한 번에 푸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남북 정상이 비행기를 함께 타고 미국에 가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손을 맞잡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북한 전용기론 갈 수 없어 중국이 비행기를 빌려줬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중국 전용기의 어르시였습니다. 정부는 또 한 번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아예 우리 비행기로 함께 가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정상이 대통령 전용기를 함께 타고 뉴욕으로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유엔 총회에 동반 참석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9월 유엔 총회에 김 위원장이 가지 않을 경우 11월 미국 중간 선거 전 미국에서 남북미 3자 회담을 여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일본 온라인 매체 지지닷컴은 9월 3일 종전선언은 철회 가능 한국 보좌관 미 수용 호소 제목의 기사에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서울 시내에서의 세미나에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서 한 차례 채택되더라도 철회 가능하다라고 견해를 표명하며 트럼프 정권의 종전선언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짜 입에서 욕이 저절로 나오는데요. 야 이 양반아, 북괴가 실질적 비핵화 행동 보이기도 전에 왜 종전선언을 먼저 해야 하냐고. 문정인의 동일한 논리로 비핵화 선언해도 철회 가능하다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뭐하러 정상회담하고 특사 보내나? 당장 한국도 전술핵 재배치부터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뉴데일리는 북한 엘리트의 분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가정보기관에서 대북 공작을 오래 맡았던 한 전직 고위 공무원은 몇 년 전 양심 있는 북한 노동당 간부들이 때려 죽이고 싶어하는 게 남한의 종북 세력이라고 했다며 대남부서 사람들과 비밀리에 만나 회의를 하다가 친해지면 서로 속내를 털어놓을 때가 있다고 한다면서 그들이 종북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자들이 김정일, 김정은의 눈을 가려 북한의 개혁 개방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북한 엘리트들이 한국 내 종북들을 때려잡을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수집해서 리스트를 차곡히 만듭시다. 최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질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유은혜 지명을 철회하라는 청원까지 등장해 열화와 같은 지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파 윤서인 작가는 유은혜가 딸 위장 전입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을 핑계대는 꼬라지를 빗대어 그럼 민주화운동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아무렴이라며 조소했습니다. 강용석도 뒤질세라 유은혜 관련 위장 전입, 병역 기피는 양념이고 당신의 제일 큰 문제는 무능과 무소신입니다. 교사가 꿈이었던 소녀가 아버지 사망사고, 변호사 잘 만나, 국회의원까지 했으면 거기서 탐욕을 그쳤어야지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삼정승 지위를 탐내다니. 부총리라는 자리가 정권의 얼굴마담, 이력서 치장용으로 전락한 것 같아 씁쓸합니다. 혹시 무기력한 야당들과의 협잡으로 청문회를 통과해 교육부총리가 된다 하더라도 당신은 조윤선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옆에 있던 김세혜 MBC 전 기자도 민주화운동 하느라며 낄낄거렸습니다. 참 엿같은 변명이에요. 그쵸? 남영희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